돈을 받은 사람이 있는 연구에서만 콜라겐 효과가 있었다. 특히 콜라겐 광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혹시 지금 콜라겐 보충제 드시고 있는 분 계시면 이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저도 처음 이 논문을 봤을 때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광고에서는 먹고 8주 만에 피부가 탱탱해진다고 있는데 논문은 좀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요. 콜라겐 보충제가 피부 노화를 예방하거나 치료한다는 임상적 근거는 부족하다. 같은 주제를 보고 왜 이렇게 결론이 갈리는 걸까요? 혹시 지금 콜라겐 보충제 드시고 있는 분 계시면 이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2025년 5월 권위 있는 의학저널 더 아메리칸 저널 오브 메디슨에 충격적인 논문이 한 편 나왔어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콜라겐 보충제가 피부 노화를 예방하거나 치료한다는 임상적 근거는 부족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콜라겐 시장은 연 6.5%씩 성장하고 있고요. 수많은 분들이 매일 콜라겐을 드시고 있는데요. 올리브영도 있고 홈쇼핑에서도 매일 팔리고 있어요. 광고에서는 먹고 8주 만에 피부가 탱탱해진다고 있는데 논문은 좀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요. 저도 처음 이 논문을 봤을 때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피부과 전문의로서, 그리고 매일 환자를 만나는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콜라겐 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 논문을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정확하게 제대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콜라겐이 뭘까요? 콜라겐이 우리 몸에서 가장 풍부한 단백질 중에 하나인데 피부 질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피부의 구조적 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해서 피부에 뼈대기 있죠?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이 매년 1%에서 1.5%씩 줄어든다는 거예요. 20대 중반부터 시작이 되는데 콜라겐이 줄면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고 건조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피부과 시술이나 피부를 복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성분이 결국은 우리가 콜라겐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거냐, 이거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어떤 거를 집어넣어서 콜라겐을 회복을 시킬 건지, 아니면은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 아세포를 어떻게 자극을 해서 콜라겐을 다시 만들 건지,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계속 시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콜라겐이 자외선, 흡연, 수면 부족과 같은 이제 외부인이 더해지면은 더 감소 속도가 빨라지게 돼요.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그럼 콜라겐을 먹어서 보충하면 되지 않을까였어요. 2014년부터 관련 연구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시장도 함께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전 세계가 피부 미용, 특히 콜라겐 광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그럼 이제 논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국국립암센터 명승건강수팀이 이제 뭘 했냐면요. 기존에 나온 콜라겐 관련 무작위 대조 임상 연구들을 전부 모아서 분석을 했어요. 메타 아날리시스를 한 건데 결과가 3단계로 나눠요. 23개 연구를 다 합쳐서 보면은 첫 번째, 수분, 탄력, 주름이 다 좋아졌어요. 숫자만 보면은 아, 콜라겐 역시 효과 있네. 인데 두 번째, 이 연구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연구 지원을 누가 했는지 나눠서 보면은 조금 이야기 달라지거든요. 제약회사나 보충제 회사에서 펀딩을 받은, 쉽게 말해서 돈을 받은 연구에서 효과가 있다고 나왔고,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돈을 하나도 안 받고 진행된 연구에서는 효과가 덜하다, 효과가 거의 없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연구 품질을 나눠봤을 때 고품질 연구에서는 수분, 탄력, 주름 전부 유의미한 개선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좀 저품질 연구에서 효과를 관찰됐어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의 결론은 하나인데 돈을 받은 사람이 있는 연구에서만 콜라겐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인근상의 근거가 부족하다. 자, 이게 다 맞는 말일까요? 또 여기부터 핵심이거든요. 이 논문이 나오기 전에 이미 같은 주제로 이런 메타 분석을 한 논문들이 여러 편 있었어요. 결론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2021년 브라질 연구팀이 한 임상 연구에서는 19개 임상 연구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분석을 했더니 가수분해 콜라겐이 90일 섭취 후 모두 수분, 탄력, 주름, 유의미한 개선 효과 있다라는 결론이었고요. 2023년에서는 두 편이 더 나왔는데 26개 연구 1700명을 분석한 이제 연구에서 수분과 탄력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라는 게 이제 개선이 보였고, 같은 해 14개 연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12주 섭취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냈었어요. 정리하자면 이래요. 2021년, 2023년 옛날 연구들은 효과가 있었다고 했는데 2025년 연구수팀은 효과가 없다. 같은 주제를 보고 왜 이렇게 결론이 갈리는 걸까요? 자, 핵심은 분석 방법의 차이죠. 2025년 논문이 처음으로 한 거는 후원 출처 그리고 연구 품질이라는 요 필터를 걸었거든요. 예전 메타 분석들은 이 필터 없이 전체를 봤는데 2025년 연구에서는 이것들을 분리해서 했더니 결과가 달랐다, 이런 거였어요. 이 논문이 나오자마자 콜라겐 업계에서는 즉각 반박이 쏟아졌겠죠. 첫 번째, 콜라겐은 엄청나게 다양한 원료를 하나로 뭉뚱그린 제품인데 어떤 걸 수출을 했는지, 분자량이 어떻게 됐는지, 가수분해 방식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안 하고 콜라겐을 하나로 이제 분석을 한다는 거는 어떠한 콜라겐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콜라겐을 뭉쳐서 했을 때 효과가 없다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다 라고 하는 이제 반박이 있었고요. 두 번째 반박은 논문이 인용된 연구들의 수치 오류가 조금 발견이 됐어요. 잘못된 수치를 분석을 했다면 결론 자체가 조금 신뢰가 있냐라는 이제 문제고요. 이런 작은 오류처럼 보일 수 있는데 메타 분석에는 작은 입력감 하나가 전체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또 문제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세 번째는 한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의 전 세계 주요 보건 당국이 이미 콜라겐의 피부 효능 표시를 공식 인정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 반박들이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학계 안에서도 이 논문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사실 2025년 논문의 결론인 효과 없다
라고 보다는 좀 덜 극적이라고 이제 판단을 해보면은 콜라겐의 이점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광고에 주장하는 것만큼 드라마틱하진 않다, 저의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짚어드려야 할 거는 시중에 많은 콜라겐 제품은 콜라겐 단독이 아니에요. 아연, 비오틴, 비타민 C 같은 성분이 복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에 직접 관여하는 성분이거든요. 그러니 피부가 좋아졌다고 느끼셨을 때 콜라겐 때문인지 다른 것 때문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저는 환자들한테 콜라겐 보충제를 드시지 말라고는 안 해요. 다만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광고에서 보여준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드신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냥 영양분 보충제 정도의 성분을 기대하고 기대치를 낮추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콜라겐 먹어 드시는 분들은 항상 두 가지 생각하는데, 콜라겐을 자극하는 시술들, 내가 지금 콜라겐을 만드는 자극을 줘가지고 몸 안에서 콜라겐 합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드는 원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원료를 보충해줄 때 콜라겐이 조금 필요할 수는 있고요. 콜라겐은 어차피 들어갔다 분해됐다 다시 합성이 되는데 들어갈 때 먹는 연료 자체가 좀 풍부하면 만들 때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무런 자극이 없을 때 먹는 거는 그렇게 도움이 되냐,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요즘 마운제로 위급이 많이 맞으시는데 다이어트 하시면서 콜라겐의 보충이 너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콜라겐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콜라겐 보충을 억지로 알약이나 이런 거로라도 해주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운제로 위급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영양분 보충을 할 때 꼭 콜라겐 챙겨 드셔야 돼요. 자, 핵심만 정리하자면은 2021년, 2023년의 메타 분석은 콜라겐 효과가 있었다는 건데 후원 출처와 연구 품질을 필터링하지 않은 분석이었고요. 두 번째, 2025년 이번 논문은 처음으로 그 필터를 적용했어요. 필터를 적용해 봤더니 돈을 받거나 품질이 좀 떨어진 연구만이 콜라겐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많은 제품이 이제 복합 성분이기 때문에 콜라겐 단독 효과인지는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 이거고요. 넷째, 내가 조금 시술을 받아서 콜라겐이 막 생겨나는 시기거나 아니면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콜라겐이 너무 부족했을 때는 콜라겐을 챙겨 먹어라, 이게 제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는 거는 어떤 보충제보다 가장 피부 핵심 케어에 중요한 거는 자외선 차단과 수면 그리고 보습이에요. 이걸 다 했을 때 보충을 하는 거지, 아무리 보충제를 먹고 다른 거 종을 먹어도 이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피부가 망가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한번 피부에 실제로 효과 있는 경구 영양제가 뭔지 데이터 있는 것들만 골라서 한번 저도 데려와 볼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콜라겐을 AS 드리는 피부 보건 수장 박보건이었습니다.